민주주의가 뭘까요? 이 모두가 종교개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처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야당의 반대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여전히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까지 일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졸속으로 통과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시민 한 분은 그 즉시 분신 자살을 시도해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말합니다. 검찰개혁의 단골 메뉴로 몇십 년째 등장하기도 한 용어이기도 하죠.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전담기구입니다. 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도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부과되고 있는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력기구를 또 하나 선물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 역시 갖추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현존하는 국내 헌법학자 중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허용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가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허용 교수는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인데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온 이유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조국 일가의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즉 정치 권력의 신여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이용해서 검찰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기관,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치 기관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근데 또 공수처를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장치가 있을 것이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서 2명을 올립니다. 이 2명 중에 최종 1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죠. 2명 중 1명이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1명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안 고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2명 중 1명은 당연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좀 볼게요. 7명이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에서 1명씩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당의 2명, 야당의 2명 포함되게 되는데요. 야당 쪽을 빼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서 골라지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임명이 되는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후보 추천 자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검찰총장은 이처럼 헌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는 이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민주주의가 뭘까요? 자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우리의 권리를 뜻하고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 모두가 종교개혁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카톨릭의 지배로부터 정치체계를 해방한 것,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죠. 정치를 기독교화한 것입니다. 네, 칼빈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해서 실현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교회에서 길러진 탁월한 사람들이 윤리의식도 갖고요. 토론도 할 수 있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분립시켜 놓고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체제를 뜻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자 근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본 원리가 되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연법으로부터 모든 법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또 종교개혁이기도 하죠.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북한과 중국이 있는데요. 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권력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를 시키고 균형을 잡습니까? 네, 그들이 다 해먹고 또 교회를 없애라, 교회의 철탑을 제거해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수처법은 이렇게 성경에서 출발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박살내는 법이기도 합니다. 네, 크리스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이런 삼권 분립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